서울예술대학의 이남식 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정말 전문가의 식견으로 이렇게 좋은 내용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정말 그 원격 교육이나 또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근에도 원격 교육 지원센터 또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원격 교육의 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원격 교육 지금까지 이제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수업의 형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볼 때 사이버 교육만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교수자와 학생 간의 관계의 형성, 또 학생과 학생 간의 협업과 관계의 형성, 그 다음에 또 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을 사이버로 진행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소위 LMS, Learning Management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텐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예전엔 블랙보드를 많이 썼지만 캔버스라는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교육 계통에선 가장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LMS는 이 허가를 받아야지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캔버스를 직접 들여다가 쓸 수 없는 제한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수많은 영세업체들이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한번 서비스를 받았는데 2, 3년 지나면 회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학교에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영상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 CDN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KT나 LGU 플러스나 뭐 이런 대형 그 통신 사업자들은 굉장히 서비스가 싼데 이 개발 업체들이 LMS에 연동되게 그 서비스를 다른 데 걸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학기 수천만 원의 비용, 또 많게는 그 이상의 비용이 또 부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좀 더 선진된 LMS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원에서 운영하는 예. OER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예. 있고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OER 시스템에 저장을 하시고 강의를 거기다 올려서 쓰시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비용이 첫째 무료인 거고요. 예. 또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이거를 올려서 강의를 하시게 되면 수년 후에 사실은 저작권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예.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지금 OER에는 저작권 문제를 피해 나가도록 전부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 OER 시스템에 저희가 그걸 개방적으로 운영을 특히 이제 그거는 전문대학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활용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학 교육이 어떻게 갈지 좀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이도 되고 또 다른 편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전문대학에서는 직업 중심의 교육, 실습 중심의 교육, 그 다음에 또 산업체 현장 중심의 교육 이런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원격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이런 데서의 한계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도 항상 문제가 생겼던 것은 이 실습 교육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부닥쳐서 여기 이 교육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비대면 우리 이제 원격 교육이나 이런 경우에 봤을 때 이 직업 교육 특히 이제 실습 교육이나 현장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을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추세 또 세계적인 추세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학점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 사실은 일반 그 사인제 대학보다 전문 대학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습 교육이나 체험 교육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냐면 K 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모든 컨텐츠 그리고 한편에는 모든 에듀테크를 같이 이제 유통시키는 플랫폼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이제 그 정부와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구축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플랫폼은 플랫폼을 위한 일종의 플랫폼이 되는데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체험이나 이런 실습에는 AR, VR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 우리나라 에듀테크 업계가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우리 이기로 회장 계시지만 앞으로 미국 그 우리나라의 10대 산업 중에 AR, VR이 들어갈 만큼 그래서 AR, VR로 저희 교과서도 그렇게 바꿔가고 있거든요. 실감형 컨텐츠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기구 그냥 간단한 걸 쓰고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뭐 임진왜란을 체험한다. 뭐를 그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그 AR, VR 그 컨텐츠가 처음에 제가 갔을 때에는 2019년만 해도 제가 언론에 얻어맞기를 뭐 아이들 발작을 일으키는 디지털 교과서, 이제 AR 교과서 이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AR, VR이 대세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그 저기 전문대학에서 AR, VR 시스템 우리 남성희 총장님 계시지만 그 보건 학생들 특히 이제 실습을 그 하셔야 되니까 AR, VR 컨텐츠를 좀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하시면 훨씬 더 그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그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또 상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거하고 연계돼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 우리 윤여성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실습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마련된 그 원격 그 교육센터가 일반 대학과 같이 진행을 하고 전문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더 그 세밀한 AR, VR을 이용한 현장 실습을 콘텐츠를 개발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전체 전문대학이 같이 쓸 수 있게 18개 그 산업별 특성에 따른 가상 체험이죠. 실습 그 원격 센터, 원격 교육원 뭐 이런 것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덧붙여서 지금까지는 현장 실습을 몇 시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규제가 있는데 이런 가상 콘텐츠를 가지고 실습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는 실수를 인정해주는 방법. 법적인 그런 방법도 제도도 또 다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여기 윤 의원님 나와 계셔서 함께 그게 의논돼야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총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 저기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참석하시고 또 법제도적으로 지원하실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이 대목에서 뭐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총장님 우리 그 현장에서 우리 그 학생들과 함께 교육 현장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 박혜정 원장님 기왕에 그 강연을 들었으니까 교육 환경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도구적인 측면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요. 가끔씩 저는 드는 생각은 우리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이제 실제 학생들을 육성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교수님들은 이런 어떤 그 시대 변화, 환경 변화에 맞춰서 어떤 준비들을 하셔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뭐 초중고라고 하면 선생님들 그를 소위 교원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체제의 문제나 또 뭡니까 교과 과정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고등교육 그 기관에서 오늘은 이제 직업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소위 교수 인력의 어떤 준비는 어떻게 그 준비돼야 되는지 지금 현재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은 또 어떤 그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박혜자 원장님은 이제 대학에도 계셨으니까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2022년 교과과정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초중고는 변화가 있어서 가는데 대학은 이제 학생 그 입학 자원에만 매달리면 이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그 사고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스로 사실은 대학도 그 대학 교원들도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뭐 노력이 정말 같이 그 수반되어야 되죠. 지금 선생님들은 작년에 저희 10개월 동안 제가 놀란 거는 디지털 원격 수업 처음 했는데 1억 개의 콘텐츠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개월 동안 직접 만들어서 올린 콘텐츠가 도움 없이 올린 콘텐츠가 1억 개에 달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말 이 초중고 선생님들도 정말 그 노력을 했을까 생각하면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대학교는 또 어땠을까? 이제 제가 대학까지는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사실 뭐 우왕좌왕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후로 재빠르게 저희 전문대 협의회에서 역량개발실에서 그 교수님들을 상대로 이런 디지털의 그 리터러시가 좀 안 되는 분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고요. 또 이제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뭐 학교에 나오겠다 등록금을 돌려달라 그랬지만 다시는 그 예전의 수업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그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편차는 많이 있겠지만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그 에듀테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아니면 학교도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총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계속 푸시를 해야 될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 학술정보원의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협력을 요청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이나 원장님 또 의원님 말씀 이렇게 보면 초중고 치는 의무교육에서는 뭐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든든한 재정적인 기반 하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은 대학은 대학 스스로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대학은 그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대학의 그러한 노력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그게 지금 적시에 그러한 그 정책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실습 교육이 중단된 거는 제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원래 이 교육 쪽에서 이거 박혜도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지향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교육을 다 폐지하고 있으니까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고 실은 뭐냐면 하이브리드형 교육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또는 블렌디드 교육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체제를 구축해 가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에서 사실은 이제 가야 되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 이 기존에도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학습 모델에 관련돼 있는 모델링은 꽤 진행이 돼 있습니다.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결합할까? 예를 들면 그 블렌디드 그 학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하고 오프라인 학습을 이렇게 계속 결합시키는 거죠.
가령 그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어떤 건 온라인으로 하고 어떤 건 오프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 비중을 얼마만큼 강화하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 오프라인 비중을 강화하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 이런 모델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하이브리드형이란다면 지금 뭐 개념적으로 사실은 그 이게 구별을 안 하고 쓰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또는 뭐 이 피학습자 입장에서는 블렌드 러닝이고 학습자 교수자 입장에서는 그게 하이브리드형 뭐 학습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오프라인 학습하고 또 온라인 학습하고 예를 들면 블립 러닝처럼 이렇게 가는 걸 갖다 블렌드 러닝이라고 하고 또는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듣고 어떤 학생은 온라인으로 듣는다거나 이런 모델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조금은 이제 개념적인 정립은 안 돼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분야별의 모델이 조금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실습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저는 아까 이제 박 회장님 말씀하셨던 AR이나 VR 콘텐츠라고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의료 분야나 자동차 이런 몇몇 가지를 빼고서는 만들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안 만들어져 있고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계속 제출하고 있는 의견은 뭐냐면 그런 걸 갖다가 독립적으로 만들기 어려우니 이거 갖다 산업계하고 그러니까 결합시켜서 사실 해결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료기나 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관된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 장애우들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하게 교육용으로만 쓰려고 만들게 되면 비용 때문에 못 만들긴 하지만 산업계의 어떤 니즈나 효과들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그 비용 문제를 갖다가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행되는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수업 모델을 좀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시수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명료하게 해결해 달라 이렇게 가야 될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술정보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학계에서도 이거에 대한 선행되는 어떤 그러니까 모델 연구를 좀 진행해 줄 필요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신 이기래 회장님 그리고 박혜정 원장님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에 오신 윤영덕 국회의원님 특히나 오늘 저희들 교육관계에 대해서 정책과 모든 종합적인 사항을 다루고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씀 중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지원, 재정 지원 말씀하셨고 특히나 이 전문대학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고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전문대학 현실이 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인데 오늘 혁신 변화해야 될 현 시점에서 두 특강자분들께서 해주신 그 말씀들은 굉장히 그 주옥 과 같았습니다. 우리 대학 현장에서 좀 더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변화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문대학 모두 혁신 발전하자 하는 그런 제가 구호를 외치면 발전하자 이렇게 세 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대학 혁신 발전하자. 발전하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많이 주시니까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대학신문 이인원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 인구 구조 변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위기는 그냥 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마음들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으실 텐데 저는 우리 교육이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일궈지지 않고 또 성과를 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뭐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결국 지금 우리 교육이 맞고 있는 이 위기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탰을 때만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지만 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혜자 원장님 예전에 그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뭐 요새 그 K컬처도 있고 또 K방역도 그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위기를 돌파해내고 기회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할 수 있다면 K-에듀가 전 세계적인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날도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총장님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고 또 같이 머리 맞대고 좋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건배사나 이런 것이 영 아직은 서툽니다. 예. 제가 위기를 하면 기회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기를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아주 뜻이 굳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제 총장님들이랑 고등교육의 문제, 또 전문대학의 교육의 문제를 총장님들께 한번 들어보시고 싶다 하는 그러한 아주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의원님 입법 활동하는데 꼭 그것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맥을 좀 제대로 짚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주 전공이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세계적으로 석권하기 위해서 해야 되면 뭘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기술 개발, 또 명품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석권한 기업들은 가장 최근에는 토요타잖아요. 우리 토요타에 뭘 벤치마킹 같습니까? 생산 시스템이거든요. 기술 발전, 우리 자동차니까 당연히 좀 더 앞선 기술의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 혁신입니다. 제조 기술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대학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게 되면 주로 생각하는 것은 뭐 얼마나 학점을 올렸느냐, 뭐 자격증 얼마나 많이 땄느냐, 우리들이 얼마나 실력이 향상되느냐,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다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두 분 제 발표를 보고 느낀 게, 제대로 맥을 짚고 있구나.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말을 서두에 꺼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어렵잖아요, 지금 모든 대학들이. 그러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또는 전문 대학이 4년제보다 더 뭐 실력이 좋은 또 뭐 이런 것들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 나가고 있는데, 저는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흐름은 저희들이 뭐 옛날에는 그 공학의 관점에서만 해두면 소품종 다량 생산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동차에서 노스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명품 자동차를 추구할 때 포드가 라인을 타면서 벨트라인을 타면서 대량 생산으로 갔거든요. 제조 혁신이었습니다. 기술은 대충 그 차가 그 차예요. 그렇게 세계 최고의 자동차 만들 필요 없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다품종 수량 생산입니다. 즉 다양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인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다양성. 그래서 지금 다양한 그 교육 플랫폼을 좀 만든다고 하고 제가 듣고 있고 제대로 맥을 짚고 있지만,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줬으면 어떨까라서 제가 좀 개인적인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 아직은 저도 답을 좀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이 주최로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대학과
또 대학의 교수협의 등 단체들하고 공청회 하는 것을 본 중에서 어떤 교수협의 회장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충북대학교 모 여교수가 교수들도 변화해야 된다. 대학의 모든 다 변해야 되지만 특히 교수들도 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의 교환을 A4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강의 준비를 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협의 회장이라는 분이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충북대학은 그렇게 강의 준비를 하는 교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른 대학 교수들은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어느 한쪽만 듣고 정책 기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총장들이나 간부들이 정책을 어떤 시행을 할 때 얼마만큼 효율적인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냐 그렇게 느꼈어요. 총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렇게 얘기하는 교수협의 회장이라면 저 대학은 또 어떨까? 무슨 얘기를 해서 과연 실행이 될 수 있을까? 정책 실행이 가능하고 교수들이 정말 저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할까? 그런 거 하나 느낀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아마 몰라도 그 충북대학교 모 교수는 뭐 전국에서 아마 질타를 받았을지도 모르고 충북대학에서 아마 당신 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학 강의 전부 그렇게 하는 교수가 돼버렸지 않냐 이렇게 질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 의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현장의 얘기를 그런 단체 쪽의 얘기만 여러모로 다 들으시겠지만 단체 쪽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총장들의 얘기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또 사경영인의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셔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고 판단력이 쓰실 것 같다. 뭐 이걸 그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쭉 말씀들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변화의 시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VR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런 거 콘텐츠를 만들어서 교육 자료를 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거 만들더라도 굉장히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전부 개인화 돼가고 이기주의적으로 돼가는 이런 마당에 사회성 교육은 그럼 어떨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 정책을 입안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 중에 교육에 대한 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이라는 말씀에 좀 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이 비대면 시대에 그동안도 이제 대학 간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비대면 시대에도 또 차이가 격차들이 많더라 이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런 플랫폼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분산과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집중을 하는 거는 모든 대학들이 다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은 교육부나 어디 한 단체에서 좀 집중해서 그 비용의 어떤 과다나
아니면 중복 이런 것을 좀 없앨 수 있는 것은 좀 집중을 해주고 각 대학이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좀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랑 분산할 수 있는 내용들이랑 좀 구분을 하고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항상 중복 투자가 각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중등에서는 나이스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학교들이 이용함으로 해서 전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 다운이 되는데 대학은 전부 다 각 학교에서 큰 대형 학교나 그다음에 중소형 학교나 전부 다 그런 어떤 전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그 비대면에서의 어떤 그 에듀테크 장치들 이런 것들도 중복과 이런 것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해주는 거는 좀 우리 교육의 집중 기관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의 콘텐츠 개발이나 아니면 또 그다음에 분산해서 그 학교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에듀케이션에 이제 테크닉을 붙이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이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뭐 현장 실습, 현장 중심 교육해서 뭐 NCS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표준화된 교육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중앙 집중적인 교육이 아니고 이렇게 분산된 형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그 교육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교육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닉이 아니고 내용이 더 어떻게 구성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이 에듀테크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좀 전에 그 왕 총장님 말씀하신 그 집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그 전문대학 전체로 해야 되는 일들을 그거를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협의회 차원에서 또는 아니면은 뭐 필요한 대학들이 어떤 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작년부터 우리도 뭐 시작이 됐는데 그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파트너 회사가 어디로 해야 될지가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작년에는 갑자기 그 비대면 교육이 온라인 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업체들이 아마 상당히 화랑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2학기 때쯤에는 그 업체랑 같이 이렇게 상대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업체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 현재의 경우 그런 그 상대하는 업체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이드 같은 게 좀 하실 수 있으면은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제 조선 이공대학을 거슨 봤는데 사실 안에 들어보면 오늘이 처음입니다. 너무나 우리 조순계 총장님께서 잘해 나가고 계시고 또 훌륭하게 이렇게 많은 그 혁신을 하셔서 더욱 아주 훌륭한 대학을 만들어 놓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원처럼 쪽집게 과외를 한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박혜재 원장님께서도 좋은 그런 에듀테크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기루 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 학교에 많이 접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조금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4년제 대학으로 다 이게 좀 몰리는 어떤 그런 수준이 또 되지 않나 그랬는데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실습도 들어가고 체험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전문대 쪽으로도 많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그런 좀 고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1990년대 초에 독일에 있을 때 벌써 거기에 고등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그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사실은 대학을 한 30%밖에는 가지 않고 먼저 그 직업을 먼저 갖고 그래서 한 2, 3년 자기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고 뭐 그 인턴십을 해보고 하다가 자기가 정말 뭐가 자기한테 맞는가 그거를 택해서 대학을 다시 가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그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 처음 광주 와보신 분도 혹시 계시는 총장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5.18뿐이 아니라 정말 정도 많고 좋은 먹거리에 친환경에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많은 학생들이 인서울로 이렇게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고 저희가 이렇게 입시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이 많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 좀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입시 자원이 줄어드는데 그 지방에서만의 이렇게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그 프로테이지로 이제 정말 서울대부터 쭉 이렇게 같이 정원을 좀 줄여주시고 또 정원외라든가 이런 게 서울 쪽에서는 좀 이렇게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 어떤 지방에 그 자원들이 좀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서 다 이렇게 저기 뭐죠? 학부금에서 이게 다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정말 특별 교부금을 당분간 좀 해주셔서 우리 전문대들이 정말 에듀테크라든가 모든 이런 어떤 받은 교수 학습 이런 게 다 바꿔지면서 정말 이렇게 점점 선진화가 돼 가고 어떤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았을 때 또 다른 어떤 방침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강을 들으면서 그 어느 때 서밋보다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듀테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원격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보적인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그런 혼란이 있었긴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이 그리고 전문대학에 소속한 교수님들이 정말 원격 교육의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다양한 기자재라든지 또 원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도 많이 구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가장 큰 근래의 고민은 이제 다음 학기 그리고 향후에는 과연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에서 이 원격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특히나 해주셨던 그 내용 중에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근래 고민이 있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교육 과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 과정 단계 아래에 있는 교과목 내에서 또 그 교과목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하에 모든 전공 그리고 모든 교육 내용에서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부탁드린다면 과연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각 단위 주차나 교실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스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할지, 또 어떠한 교육 내용이나 교육의 방법을 도입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을지 다양한 그런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조승계 오늘 총장님께서 당당하게 재정제한대학에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단 말씀 듣고 저도 정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또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총장님께서 또 이렇게 성과를 어떻게 교수님들한테 이게 좀 차별화를 해서 연봉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요즘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우리하고 공유를 해준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재정제한대학에 지금 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른 총장님들은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대학이 굉장히 노력을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교수 학습센터를 통해서 지금 에듀테크에 대해서 많이 진보를 하고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아직까지 이 팀즈나 그리고 그러니까 스트림 이런 시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R, VR 이런 시설은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기본 보장돼 있는 그런 기관들은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대학 학교는 차들 지원을 해주셔서 이게 특히 이 사업 같은 걸 못 따면 굉장히 애들이 그런 어떤 특화하니까 선준화된 기술 이런 걸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실습 자재들, AR, VR 그리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나라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다 평균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한번 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네. 좀 두 분께 여쭙습니다. 저희 대학이 이제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입시도 어렵고 또 뭐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 평생 직업 교육을 강화해라라고 해서 성인 학습자들이 저희 학교에 한 35% 정도 됩니다. 전체 정원에.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원격을 들어야 되는데 가장 애로점이 이 성인 학습자분들이 이 컴퓨터나 이런데 이제 좀 익숙지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애먹는 게 이제 학과 교수님들하고 조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원격 교육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어찌 보면 이제 뭐 거의 뭐 맞춤식으로 해서 전화 받다가 이제 뭐 하루가 다 갈 정도의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좀 우리가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도 3Rs가 중요하듯이 그리고 아까 이기로 회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은 EC에서 컴피턴시 중에서 리터러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인 학습자들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또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네. 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두 분의 강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배웠고요. 우리 박혜자 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느낀 느낌이 정부의 정책 결정 기관이나 공공 부분이 우리 대학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참석하신 총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또는 그런 원격 수업을 핸들링하시는 여러 직원들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계신 스태프들이
지역별로도 이런 그 간담회라든가 그런 게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먼저 시간이 되면 꼭 드리고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이인원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조 발언하시는 게 가끔 제 개인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식으로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국영상대학에서는 김대원 교수님의 그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아일보 기사에서 그걸 봤는데 그 수월성이 결국 오늘의 원격 수업과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그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데 오늘은 또 서강대 교수님이었죠. 최진석 원장님이 그 말씀하신 욕망과 의지가 없으면 국가 발전이 이룰 수 없고 대학 총장이 또 욕망과 의지가 없으면 대학 발전이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과연 제가 무엇을 하고 지금 고민하는지 그런 걸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번 세션에도 그 모든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고민하는 데서 우리 저기 그 조순계 총장님 동병상련이다 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고생하신 걸 그 중간 과정에서 무슨 뭐 몇 분의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122에서 13위로 되면 스포츠 신문 같은 대서특필된 내용인데요. 그런 게 대서특필된 게 안 된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션 참가를 그렇게 의미를 찾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강의를 듣고 또 경영신사를 발표하면 제가 이 시점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어디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지 정말 그런 이런 세션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석 발행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오늘 세션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캐리스가 이렇게 큰일을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다는 건 좀 죄송한데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학위 논문 쓰고 논문 쓸 때 리스를 통한 학술 논문 검색을 많이 해봤지만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대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아까 OER, 그 LMS 시스템, ACU도 처음 들었고요. 맞춤 배출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그 대학과 연계해서 할 도움을 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육 총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맞춤식으로 좀 전문대학을 위한 지금 캐리스에서 하는 일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실제적인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요청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고민이 이 시대에 맞게 원격 교육으로 많이 전환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인 교육에 대한 문제가 저는 좀 고민입니다. 저희 361이란 이름 자체가 지덕체 전인 교육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식과 기술, 태도 그것도 이제 세 가지를 다 골고루 갖춘 균형진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지식과 기술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 오히려 더 잘 할 수도 있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성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태도 부분 그것은 이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서 어떤 정서를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 앞으로 원격 교육 시대에 이 전인 교육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같이 좀 검토되고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좀 저희들이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좋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장님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건의사항도 있고 또 궁금한 점도 있으셨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이제 한 2, 3분 내로 한 분씩 이렇게 답변을 아니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로 회장님서부터. 제도 개선 관련된 사항은 제가 주제넘게 언급할 요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의외로 많은 부분들의 정책이나 제도 개선 이슈들이 있으니까 여기 그 대학 신문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좀 그거 관련돼 있는 뭐 태스크포스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출하고요. 저희하고 관계된 부분들은 실제 어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이 사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일정한 수준의 컨설팅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컨설팅을 뭐 두 가지 어떤 차원에서 사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좀 더 심층적으로 돈을 좀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가볍게 어느 수준에서 좀 더 이렇게 좀 가능성 타진을 하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나 저 같은 사람 불러서 밥 한 끼 사주시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일정한 수준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업체 선정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그 이남식 총장님도 어디 맡겼더니까 그 업체가 갑자기 망해버려서니까 뭐 방법을 참 난감했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은 우리나라 에듀테크 기업들이 뭐 많이 영세하기도 합니다. 영세하기도 하고 이번에 그 이 중소기업 비대면 어떤 그 사업 지원 사업 하는데 그 우리 캐리스도 그 사업 그 지원을 했었고 저희도 했는데 양쪽 합쳐서 거의 그 1000여 개 기업이 1000여 개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좀 이렇게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마찬가지로 밥 한 끼 사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이거 방송되는 건가요? 그럼 내놓고 말은 못 하는데 솔직히 저희도 보고 있으면 좀 신뢰가 가는 기업이 있고 좀 안정적인 기업이 있고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게 맞겠다라는 어떤 의견들은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있고 그 제 자료 보면 맨 뒤에 보면 저 자료 만들 때 좀 도움 주었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자문하는 데들인데요. 러닝 스파크랩이라고 뭐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저희 협회에도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의견을 주시면 도와주겠습니다. 그 러닝 스파크랩은 저희 캐리스도 자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뢰가 가는 부분이라 그리고 사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떤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니까 의견들을 제가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오늘 저도 와서서 우리 총장님들께서 얼마만큼 정말 그 고심을 하고 계신지가 깊이 느껴집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초중고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개설했던 것이 지식쌤이라는 선생님이 선생님을 가르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이제 에듀테크 사용법이나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강좌를 수십 개를 열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딱 내가 이런 걸 가르치겠어요 하고 올리면 선생님들이 일시에 들어옵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30명씩 붙어요. 그러면 그거 한 클래스 열어줘요. 그래서 그 강좌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수많은 강좌가 거의 뭐 1000여 개 가까운 강좌가 지금 플랫폼 상에서 선생님들끼리 선생님을 가르치는 이런 강좌죠. 저희는 지원만 하죠.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오늘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그 기술을 디지털 그 에듀테크를 사용법을 빠르게 강의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선생님이 똑같이 대학 교수가 또 대학 교수들 이렇게 뭐 이거는 이렇게 쓰면 그 강의를 해보니까 좋아요. 또 과목별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원격 교육 저희가 지원 센터를 위한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총괄 기능에다 정말 우리 그 전문 대학들이 앞으로 그 원격 교육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로드맵이라든가 컨설팅 기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올리도록 오늘 우리 본부장이 같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잘 준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셔드릴까요? 오늘 모든 총장님들이 느끼셨겠지만 우리 캐리스가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뭐 전 세계의 뭐 팬데믹 상황에서 그래도 그 한국만큼은 상당히 이러한 그 교육의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그 캐리스가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제 초등등뿐만 아니라 특히 전문대학의 어떠한 교육 지원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재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윤 의원님께서 캐리스에 대한 지원도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국대학신문의 얘기가 이기로 회장님한테도 나오고 우리 박혜자 원장님께도 나왔습니다. 그 원격 교육 시대의 어떠한 플랫폼 기능으로서의 한국대학신문의 역할. 하여튼 그것을 화두로 우리 대학신문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